안녕하세요. 농마트TV입니다. 농가에서는 매번 작물을 재배할 때 해충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수류에 발생하는 해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 주의사항. 영상 속에 많은 해충이 나오기 때문에 임산부나 어린이, 노약자 등 심약자분들은 시청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수류에는 정말 많은 해충들이 발생합니다. 사과, 복숭아, 포도 등 많은 종류의 해충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잎말이 나방. 사과, 배, 자두 등의 피해를 입히며 유충은 기주식물의 잎을 말고 염육을 가해하며 잎뿐만 아니라 과실의 표면도 핥듯이 가해합니다. 연 3회 발생하며 어린 유충의 형태로 월동합니다. 겨울을 보낸 유충의 밀도를 잘 관찰하여 발생이 많으면 겨울을 보낸 유충이 꽃눈으로 이동하는 시기인 발아기에서 개화 전에 약재를 살포하며 살포시 도장지를 제거하여 약재가 수관 상부와 내부까지 충분히 묻도록 살포합니다. 사과순 나방. 사과, 배 등 기주 넓이가 넓습니다. 유충이 사과의 신초에 있는 잎의 주맥 아랫부분을 접고 염육을 식혜합니다. 연 2회 발생하며 유충 형태로 신초 끝에 말린 잎 속에서 월동합니다. 성충은 8월 하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꼼꼼한 예찰 방제가 필수적이며 성페로몬 트랩 등의 방법으로 발생 여부를 잘 예찰하고 적용 살충제를 적절히 살포해 방제해야 합니다. 수확 후 신초에 대발생할 경우 신초 끝을 잘라 불태우면 월동 밀도를 낮출 수 있어 이듬해 방제에 효과적입니다. 사과 굴나방. 사과, 자두, 벗, 배, 복숭아에서 발생합니다. 유충은 잎의 염육 안으로 먹어 들어가며 잎의 앞면과 뒷면, 표피 사이에 공간을 만들고 이은 회갈색으로 변합니다. 연 5에서 6회 발생하며 번데기 형태로 월동합니다. 5월 중순부터 연 3회 정도 살충제를 살포합니다. 복숭아 굴나방. 유충이 입으로 잠입해 염육을 먹으며 소용돌이 모양 또는 긴 선의 잠입 흔적을 남깁니다. 연 1에서 7회 발생하며 성충 형태로 월동합니다. 봄철 피해 낙엽을 긁어 모아 태우거나 땅속 깊이 묻습니다. 일화기에는 대목 부위의 어린 잎에서 생활하므로 대목순을 제거합니다. 성충의 발생기인 5월 상순과 6월 하순에 약재를 중점 살포하여 생육 후기의 발생 밀도를 낮추도록 해야 합니다. 사과 혹진 뒷물. 사과잎이 트기 시작할 때부터 흡즙하며 흡즙된 잎은 뒤쪽으로 밀립니다. 연 10회 정도 발생하며 아래 형태로 월동합니다. 9월에서 10월이 되어도 신초 신장이 계속되면 다음 해 발생이 많게 되므로 질소 비료를 적당히 주어 수세를 안정시키는 것이 다음 해 봄철 발생을 적게 합니다. 개화 전 약재를 생략하고자 하는 사과원은 수확 후 산란형 암컷성충이 발생하는 11월 상순경에 등록 약재를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과응해. 사과의 잎 뒤쪽에서 즈백과 엽록소를 흡집해 잎 표면에 불규칙한 백색 반점이 생깁니다. 고온 건조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며 연 7에서 8회 발생하고 아래 형태로 월동합니다. 기계유유제를 발하기 직전인 3월 하순에 60에서 70배로 살포하는 것이 농약도 절감하고 방제 효과 좋으며 천정류의 영향도 적으며 휴면기인 2월 하순에서 3월 상순에 20에서 25배로 살포할 경우 월동란의 방제 효과는 높지 않다. 점박이응해. 성충과 약충이 잎의 앞면과 뒷면에 모두 기생하며 즈백을 흡집합니다. 연 10회 정도 발생하고 성충 형태로 월동하며 약재 저항성이 유발되는 해충으로 성분이 같은 약재를 연속으로 살포하면 방제 효과가 떨어집니다. 매년 점박이응해가 문제되는 경우는 5월 중하순에 발생 초기 상태에서 방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뒤 장마기에도 계속 관찰을 하되 특히 온도 조건이 좋아지는 시기인 7월 상순의 발생 정도를 관찰하여 입당 두세 마리 이상이면 2차 방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3차 방제 적기는 8월상, 중순 고온기로서 입당 3-4마리 이상이면 등록 약재를 살포합니다. 꼬마 배나무이 외래 해충이며 성충과 약충이 배나무의 어린 잎과 꽃봉오리, 과실을 흡집해 1차적 피해 발생, 감로 분비로 그 흐름을 유발하기 때문에 잎의 광합성을 저해시킵니다. 연 5회 발생하고 성충 형태로 월동합니다. 3월 상순 기계유유제를 살포합니다. 날씨가 서늘해지는 8월 중하순부터 다시 발생되므로 예찰을 철저히 하여 수확 후 발생이 많으면 약재 방제합니다. 사과 하늘소 유충이 사과나무 등의 주간부, 가지의 목질부에 굴을 뚫어 가해합니다. 2년에 한 번 발생하며 유충 형태로 월동합니다. 9월부터 산란 부위를 찾아 제거하는 것이 좋으며 봄철에 하늘소의 피해 상황을 자주 살펴서 줄기 속에서 가해하는 애벌레를 철사나 유기인계 살충제를 사용하여 방제합니다. 새노제 깍지벌레 배, 사과, 복숭아, 살구, 밀감 등이 기주식물이며 잎과 가지 그리고 과실에 달라붙어 기생하며 수액을 빨아먹기 때문에 수세를 약화시킵니다. 발생 밀도가 높은 경우에는 나무를 고사시키기도 하며 과실에 기생할 경우에는 기생 부위의 착색을 불량하게 하여 상품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방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겨울철에는 기계유유제를 살포하거나 모체에서 이동해 가는 시기 및 유충이 가장 많은 시기에 등록약제를 살포해야 방제 효율을 높일 수 있으므로 유충 발생 최성기인 6월에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도호랑 하늘소 유충이 포도나무의 목질부에 구멍을 뚫고 가해하고 줄기가 말라 죽고 쉽게 부러집니다. 연 1회 발생하며 어린 유충 형태로 월동합니다. 배설물을 줄기에 넣어 배출하지 않아 외관상 관찰이 어려우나 피해 부근 표피가 흑색으로 변색합니다. 전정 직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가 심한 지역은 전정을 다소 일찍 하고 껍질을 벗겨 유충을 잡아 죽이고 5, 6월이 되면 시드는 햇가지를 찾아 유충을 제거해야 하며 전정지는 6월 하순경까지 모두 태운다. 복숭아 심식나방 복숭아, 사과, 배, 자두, 살구 등에서 발생하며 유충이 과실 내부로 뚫고 들어가 여러 곳을 가해합니다. 먹어 들어간 식입구보다 탈출구가 더 크며 연 2회 발생하고 노숙유충의 형태로 땅속 고치 속에서 월동합니다. 겨울을 보내는 장소가 다르므로 휴면기 중에 겨울을 보낸 유충의 방제나 겨울을 보낸 충의 유살 등이 불가능합니다. 피해 과실은 보이는 대로 따서 물에 담가 과실 속의 유충을 죽이고 성페로몬 트랩을 이용한 발생 예찰을 할 경우 성충 발생 최성기 열흘 후에 약재를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복숭아 순나방 복숭아, 사과, 배에 발생하며 부화유충이 복숭아나무 신초의 선단부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가해합니다. 연 4회 발생하며 유충의 형태로 고치를 짓고 월동합니다. 매년 피해가 많은 사과원은 봄철 나무줄기에 거친 껍질을 벗겨서 겨울을 보낸 유충의 밀도를 줄이고 봄의 피해 신초를 초기에 잘라서 유충을 죽입니다. 과실에 산란하는 시기인 6월 이후에 2, 3회 등록 약재를 살포해야 합니다. 복숭아 명나방 유충이 기주식물의 과실을 가해하며 침입한 큰 구멍으로 적살색의 굵은 똥과 즙액을 배출합니다. 연 2회 발생하며 노숙 유충 형태로 고치 속에서 월동합니다. 복숭아는 5월 상순에 봉지 씌우기를 실시하고 피해과일과 월동하는 유충을 잡아불에 태우거나 물속에 담가서 죽입니다. 성충 발생 최성기에 방제해야 효과가 좋으며 예찰을 위해 페르몬 트랩을 설치하여 성충 발생량을 예찰합니다. 콩가루벌레 햇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주로 봉지를 씌운 배 과실에만 발생하며 약충과 성충이 배 과실 표면을 가해하면
그 부분에 균열이 생기고 가해 부위로 흑반병균 등이 침입해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월동기 거친 껍질을 제거하고 기계유유제를 살포하며 약재 방제 적기는 낙화 직후, 봉지 씌우기 직전 및 봉지 씌우기 직후 등으로서 특히 봉지 씌우기 직전입니다. 가루깍지벌레. 식물체에 달라붙어서 구침을 찔러 넣고 수액을 빨아먹기 때문에 피해받은 나무는 수세가 쇠약하게 되며 배설물에 의해 그을음병이 유발되어 동화작용을 저해하고 또한 과실의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피해가 심한 경우에는 나무가 고사하기도 합니다. 성충은 약재를 살포하여도 방제가 잘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예찰을 통해서 방제해야 합니다. 예찰은 1세대 유충이 발생하는 5월 하순부터 전년에 발생했던 나무를 대상으로 관찰하여 유충이 처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깍지벌레의 발생은 해에 따라 발생 시기가 다르므로 어렵더라도 반드시 과원을 관찰한 후 방제 시기를 결정하고 물량을 충분히 하여 수관 전체에 빠짐없이 약액이 골고루 묻도록 해야 한다. 발생량이 많은 과원에서는 수확 후 겨울을 보내기 전이나 전정 후에 기계유유제를 살포하여 유충이 발생하기 전에 밀도를 낮추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꽃노랑 총채벌레. 감귤, 복숭아, 멜론, 딸기 등에서 발생합니다. 약충과 성충이 어린 잎이나 꽃, 과피의 즙액을 흡집합니다. 피해를 받은 잎은 위축되며 과실은 피해부가 갈변되어 상품 가치가 떨어집니다. 연 5회에서 6회 발생하며 성충 형태로 월동합니다. 약충이나 성충은 효과적인 약재 살포 시 사망률이 높으나 땅속에 번데기는 방제가 어렵습니다. 정식 전에 전작물의 잔존물, 잡초 등 발생원을 제거하고 토양 소독을 하여 번데기를 죽이며 끈끈이를 설치하여 유인하여 죽입니다. 토양에서 번데기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은색 필름으로 멀칭하고 시설 재배에서 작물 재배 후 50도 이상으로 5에서 7일간 밀폐하여 고온으로 죽인다. 오늘은 과실에 발생하는 해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오늘 알려드린 피해 정보와 방제 방법을 통해 과수의 피해가 있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농마트는 항상 농민을 위해 품질이 좋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좋은 제품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 지사를 설립 예정으로 풀빅산, 휴믹산과 구연산, 인산가리, 해조 파우더를 직수입하기 때문에 물품을 빠르고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예약 주문을 받고 있으니 많은 주문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농자재 마트보다 더 빠른 배송과 저렴하고 고품질인 비료를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농마트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농마트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